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미소 보육원장입니다. 금일부로 우리 보육원의 가족이 되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보육교사로 일하게 되면서 지켜야 할 몇 가지 수칙들이 존재합니다. 아이들과 여러분을 위해서 반드시 숙제해 주셔야 하며 이를 가볍게 여길 거라면 지금이라도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수칙을 반드시 숙제해 주십시오. 실내외 활동 전 주변 상황을 먼저 살피고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교사님들 선에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선에서 정리되지 않는다면 아이들에게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시키고 활동을 시작해 주십시오. 당연한 것이지만 우천이나 기상 악화로 인해서 실외 활동이 실내 활동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요즘과 같이 소나기가 잦을 때 모든 아이들을 실내로 들여보냈음에도 밖에서 혼자 비를 맞고 있는 아이가 있다면 최대한 빨리 안으로 데려오십시오. 단, 그 아이의 옷이 검은색 빨간색 줄무늬가 있는 옷을 입고 있다면 본인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보육교사는 아이들을 폭력적으로 대하거나 가혹행위나 심한 질책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적발될 경우 보육교사 자격이 영구적으로 박탈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쩌다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먼저 물어보는 것도 금지이지만 아이들이 다가와서 이야기하려고 하면 당장 귀를 막고 그 상태로 보육원 밖으로 나갔다 들어오십시오. 아이들에게 항상 미소로 대해 주십시오. 아이들은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심리적으로 안정을 느끼고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생들이 허락된 시간 외에 건물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꼭 건물 밖으로 나가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무조건 동행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모든 보육원생들에게 적용되는 수칙입니다. 아이들이 담요를 덮어쓰고 누워있는 아이 주위로 장난감 벽돌을 쌓은 뒤 빙빙 도는 놀이를 해도 신경 쓰지 마십시오. 아이들은 무엇이든 보고 따라합니다. 보육원은 총 3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4층은 존재하지 않고 옥상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 3층에 진입하셨을 때 옥상으로 이어지는 사다리가 아닌 4층을 안내하고 있는 계단이 발견된다면 절대 그 계단으로 진입하지 마십시오. 그 계단이 발견되었다면 아래로 향하는 계단도 반드시 4층으로 향할 것이니 창문에 비치던 왕관기로 내려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 뒤편으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가 있습니다. 놀이터 입구 바로 옆에 환풍기가 위치해 있는데 이 환풍구는 아이들에게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환풍구 입구에 조치를 해놨으므로 이 구조물을 절대로 건드리지 마십시오. 혹여나 아이들이 실수로 또는 알 수 없는 이유로 훼손되었다면 바로 원장 선생님께 알려야 합니다. 만약 보육원에서 빨간 옷을 입은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한테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말을 걸지 마십시오. 그 아이는 17년 전에 보육원에서 실종된 아이이며 우리 보육원에는 있어서는 안 되는 아이입니다. 또한 그 뒤로 미신이지만 보육원 아이들에게 빨간색 옷을 입히는 일이 절대 없습니다. 간혹 아이들이 기다란 키에 양복을 입고 있으며 얼굴이 하얗고 등 뒤에 촉수가 달린 괴물이 보인다고 합니다. 만약 지속적으로 아이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듣는다면 원장 선생님께 보고해 주십시오. 그분이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입니다. 보육원의 아이들 대부분은 만 18세까지는 계속 보호하고 있으며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보육원에서 퇴소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끔 아이들이 대충 봐도 40대는 훌쩍 넘어 보이는 아저씨가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선생님을 잘못 본 거라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해바라기 반은 모든 아이들이 보지 못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처음엔 적응을 못하는 줄 알고 그 아이에게 말을 걸었지만 얼마 못 가 그 선생님은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왜 일을 그만둔 것인지 밝혀진 것은 없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그 아이는 몇 년이 지나도 어른들에게만 보인다는 점과 해바라기 반에서만 보인다는 점입니다. 그 아이에게 말을 걸지 마십시오. 4번 수칙은 거짓이야. 우리가 어째서 여기에 오게 되었는지 이야기하면 그걸 잘 들어줘. 우리는 그저 우리의 불쌍한 사연을 누군가 들어주길 바랄 뿐이야.
아이들이 벽에 낙서를 하는 등 가벼운 장난을 할 수는 있지만 아이가 그렸다기엔 너무 정교하거나 잔인한 그림일 경우 반드시 그 그림을 그린 아이를 찾아내십시오. 그리고 그 아이에게 그림을 매우 잘 그렸다고 칭찬을 한 후 오후 6시에 4층으로 오면 사탕을 주겠다고 하십시오. 그날은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까지는 결코 3층으로 진입하지 마십시오. 옥상에는 기다란 판자가 있습니다. 그 판자는 예전 보육원 담당자가 을 했을 때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그곳에 다가가는 아이가 있을 때는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 아이의 손에 머리가 없는 인형을 들고 이상한 걸음걸이로 다가갈 때에는 무조건 모든 아이들과 같은 방 안에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부모님을 만나 보육원을 떠나는 아이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만약 아이가 자신의 물건 또는 흔적을 남기고 떠나갔다면 그 떠난 아이의 모든 것을 불태워 주시기 바랍니다. 입양될 때 싫어하는 아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발작에 가까울 정도로 겁에 질려 있다면 입양하러 온 그것에게 소금을 한 움큼 뿌려 주십시오. 어떤 중절모를 쓴 노인 한 분이 아이들을 입양하러 온다면 2층 606호에 있는 인형을 주십시오. 그것을 준다면 그는 순순히 떠날 것입니다. 이 방법 이외에 어떤 대응도 하지 마십시오. 식당에서 영양사분이 사람을 가지고 요리를 한다는 괴이한 소문이 떠돌곤 합니다. 저희 영양사분께서는 아이들을 위해 최고의 신선한 재료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식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 괴이한 소문이 퍼지지 못하게끔 아이들을 독려해 주십시오. 보육원 내 거울이나 창문에 붉은 물감의 손자국이 찍혀 있다면 바로 지워주십시오. 누구의 사랑도 받지 못한 채 자신을 원하지 않는 세상에서 숨을 쉬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상실감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상실감은 어떤 결과를 일으킬지는 모르는 법입니다. 이 수칙서는 1번부터 20번까지의 안전 수칙들이 존재하며 이 항목을 마지막으로 수칙이 끝난다면 올바른 수칙이 적힌 것이지만 이 수칙이 마지막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아이들에게 너무 정을 붙이지 마십시오. 아이들의 수월한 지도를 위해서 아이들과의 적당한 관계는 필요하나 그 이상 가까워지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아이들에 관해 모르는 사실들이 많고 그것을 아는 것은 당신에게 썩 좋지 않은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당신도 돈 받고 이 일하는 거잖아.